보자마자 이제 누가 봐도 물감을 초록색 물 쫙 짜가지고 풀어놓은 것처럼 이제 누가 봐도 녹색이다 가니 이렇게 이제 투제를 하는데 이제 계속 맡고 있으면 좀 머리가 아프고 네 이게 냄새가 되게 고약해요. 이 곰팡이 냄새가 곰팡이 나고 네. 근데 이거 식수원이잖아. 그러니까 곰팡이가.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구독자가 필요하다. 발포하라. 구독하라. 이 유튜브는요 보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나쁜 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구독하시면은 의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뉴스 기사만 보면은 이게 뭔 소린가 아 이런 일이 대충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 대리기에서 이걸 보고 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완벽하게 아는 만큼 보이게 된다. 아만보 코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포털 사이트에 막 녹조 라떼라 뭐 이래가지고 막 진짜 무슨 녹차 라떼 같은 거 컵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분들은 낙동강에 또 뭐 녹조가 많이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현지에는 정말 난리도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서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4급 수에서만 나오는 유충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식수원인데 그리고 독성 물질도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은 완전 영남권 물조 식수원인데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수돗물도 쓰고 농작물도 짓는 그런 데인데 이게 문제다. 그래서 자, 이 심각한 상황을 취재한 기자가 있습니다. KBS 부산총국의 강예슬 기자 주무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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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 지금 입사 5년 차고요. 현재 부산시청 출입하면서 보건, 사회, 환경 이 전반 취재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 보건 뭐 이런 거구만. 네. 지금 앉아 있는데도 시청인가요? 예, 부산시청 기자실입니다. 기자실에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다 퇴근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남아 계시네요. 대리기 때문에 이렇게 퇴근을 미루고 있어서. 대리기 때문이 아니죠. 김기화 기자 때문에. 죄송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일단 제가 뉴스로 봤을 때는 정말 그 화면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네네. 막 사실 그런 거를 막 하늘에서 이렇게 본 그런 풍경 보면 강이 저런 모습일 수가 있나 싶은데 여기 일단 댓글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았어요. 무섭다는 댓글부터 실제로 보면은 되게 냄새도 고약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뽐뿌 댓글에 하사와 병장님이요. 구미에서 대구 달성보 쪽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썩은 데가 진동합니다. 강가는 걸쭉한 녹조로 덮여 있고 2012년도에도 이랬는데 뽐뿌의 쿠마777님이 이거 다 까요 요새?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치 1000배 넘었다. 치매, 성기능장애, 각종 질환 바로 죽진 않고 몸에 축적 된다. 자, 일단 이 취재를 처음 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 낙동강 녹조 사실 연례 행사예요. 이 여름철마다 좀 항상 이맘때쯤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단골 아이예요. 제가 지금쯤 녹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항상 이제 그 환경부의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 이 조류 이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의 항상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올해는 특히 이 식수원 인근에 부산 시민의 식수원이 물금베리 지역에서 녹조가 좀 아주 많게 평년보다 많게 나와가지고 좀 직접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사실 뭐 현장을 직접 갔을 때는 또 그 어느 정도 수치를 보는 거랑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사진이랑 직접 가보니 어딜 가봤습니까 처음에? 그 이제 김해 대동선착장이라는 그 인근에 가봤는데 이제 낙동강 하류 이 지점인데,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제 누가 봐도 녹색이다. 써놓은 것처럼. 어떻게 된 것처럼? 네, 물감을 초록색 물 쫙 짜가지고 풀어놓은 것처럼 이제 누가 봐도 녹색이다 가니 이렇게 이제 가보니까 이제 또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곰팡이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냄새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투제를 하는데 이제 계속 맞고 있으면 좀 머리가 아프고 좀 그런 게 좀 확연하게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머리가 아파요? 네, 이게 냄새가 되게 고약해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네. 근데 이거 식수원이잖아. 그러니까 곰팡이가. 그 주민 그 근처 주민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민분들은 이 냄새를 계속 맡으니까 구토를 하기도 하고. 아, 정말? 네네네. 어민분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이제 물에 좀 닿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어지럽고 구토도 하고 또 피부병, 피부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고기가 잡히긴 하나 보죠? 그래도? 아 잡히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그물만 같이 이렇게 건져서 올려봤는데 네. 거기다 이제 죽은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 자체도 잘 보이지도 않고. 야, 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고기 그렇게 죽고 위에 녹조 이렇게 덮여 있고 그러면 물고기도 썩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보이기도 하고. 아우. 거의 뭐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사람들도 그 근처에 오래 있기 힘들고 좀 그런 생각보다 굉장히 더 심각한 상황이다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거기 어민분들은 거기서 평생 이제 뭐 사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네. 이게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텐데 평소보다 확실히 좀 심각하다고 평소보다 심각하다고 하시던가요? 네, 올해가 이제 특히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고 얘기해요. 아 평소보다 평년보다 시험이 좀 빨리 이번에 오고 또 이제 가뭄도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좀 그래도 한 8월 말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올해 평년보다 일찍 왔고 또 더 길게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기자이기 이전에 부산 시민이잖아요. 네네. 그 가서 직접 보니까 어땠어요? 물을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경단체 분들한테 이제 부산시 수돗물이나 뭐 정수 드세요? 이게 여쭤봤죠. 이제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드신다고, 네, 못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거를 보니까 아무리 정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원수가 이 정도면은 과연 이게 다 정수가 될까 좀 이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 삶의 질이 뚝 떨어지잖아. 물이 불안하면.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가 뭐 수돗물을 마시진 않는다 해도 뭐 하다못해 세수도 수돗물로 하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자 일단 녹조, 조류 이거 일단 왜 생기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는 분도 많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조류라는 거는 일단 수중에서 생활하는 생물을 말하는데요. 이 녹조를 일으키는 조류는 이제 남조류, 유해 남조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세균이랑 일반적인 조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개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좀 잠재적인 독성을 좀 있어가지고 인간이나 뭐 생물에게 좀 위험 물질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남조류가 잘 발생하는, 잘 증식하는 조건은 이제 햇빛이 강하고 또 수온이 높고 물 흐름이 좀 잘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좀 번식을 합니다. 또 하수나 폐수, 좀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좀 많을 때도 이렇게 쉽게 증식을 합니다. 근데 온도나 뭐 햇빛 같은 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지만 유속 같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올해 되게 심각하게 됐다니까 좀 왜 갑자기 올해 이렇게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은 지금 폭우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부산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는지. 자 근데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게 환경부 기준을 넘겼다고 하는데 일단 마이크로시스틴은 어떤 물질입니까? 마이크로시스틴은 이 남조류가 내뿜는 일종의 독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위험한 이유가 좀 간을 해치는 간을 해치는 잠재적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또 최근에는 정자수를 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좀 생식기에도 좀 문제를 줄 수 있다. 좀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돼가지고 좀 인간한테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너무 끔찍한데 이게 환경부 기준 3배를 넘었어요, 그죠? 네네네. 원수에서 환경부 기준보다 3배가 올해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수를 하면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부산시나 환경부는 계속해서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원수에서 발견됐을지라도 우리나라 고도 정수 기술을 통하면 검출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까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 부산의 이제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팀이 네. 미국의 환경보호청 측정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대구시의 수돗물을 검출을 했는데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일부가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어후. 여기서 네 그래서 이 위험성이 굉장히 대두됐는데 환경부는 좀 이 연구에 대해서 좀 정확도가 낮다,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논박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니 그 물은 논란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문과예요. 문과라서 뭐 검출 이거 잘 몰라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마이크로시스틴이 없으면 검출이 안 될 거 아니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을 수 있는데 없는데 검출했다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조금 있는데 많이 있다고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이 환경부의 해명이 좀 이 환경단체나 연구지 좀 국민 기만하는 해명이다.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이거를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검출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일본 오염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 이야기를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검출이 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 기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이거를 이제 보호하는 측면, 보호하는 그런 선으로 해야 된 그런 수준으로 이거를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의 그런 대응은 조금 뭐랄까 이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저 안일한 대응이라고 좀 그래요. 아니 이게 물이잖아. 다른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적인 물에서는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시스틴? 네네. 검출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 환경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또 이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원에서 수돗물에서 이 깔따구 유충이 나왔거든요. 어디에서? 창원의 수돗물에서 창원에서. 네네네 깔따구 유충이 나왔는데 이 눈에 보이는 유충도 제대로 정수 못 하는데 아니 유충이면 그래도 물리적으로 보이는 수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것도 나왔는데 그 우리가 이 정말 고도 정수 기술 완벽하다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아주 그냥 환경부는 계속해서 원론적으로 문제 없다, 수돗물에 문제 없다라는 입장만 좀 되풀이하고 있어서 저도 좀 취재하는 기자로서 좀 답답한 그런. 아니 그러면 이 낙동강과 이 녹조가 피해를 끼치는 지역은 어디 지역 주민들이세요? 이 녹조와 관련된 네네네. 이제 경상도 전체. 전부지 뭐. 네, 전부고. 사실 이제 또 근데 여기 낙동강 주변에서 인근에서 재배한 농산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일부 검출됐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 앞서 말한 그 부경대 연구팀이 이제 조사를 진행한 건데 그럼 이렇게 따지면 이 경남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아니 그 농산물까지 그게 안 사라지나 보지. 네. 계속 이게 타고 넘어가서 사람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네. 그 부경대학교 교수님 이승준 교수님? 교수님, 네네. 그분은 환경부가 자기 연구를 폄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폄훼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최근에 입장도 좀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대구 수돗물만 일단 가지고 했는데 이제 부산 수돗물, 뭐 창원 수돗물 이렇게 다 좀 검사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고 그래도 좀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좀 보도를 해야 되겠다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수를 완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돈 워리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 루리앱에 저를 막 만지셨잖아요, 님께서. 우리 동네 수돗물 근황 해놓고 이제 그 정수 필터를 껴놓은 사진을 올리셨어요. 이거 샤워기에다 꽂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싱크대에도 꼽는가 봐요. 녹조 필터링 하고 있다고.
며칠 전부터 뭔가 달달한 양 냄새 같은 게 집 여기저기서 난다 싶었는데 범인이 수돗물이었어. 또 파리쿡 댓글로는 부산인데 물 때문에 미치겠어요. 녹조 사진 보면 수돗물 수돗물 써도 되나 싶고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생수 안 먹고 정수기 물 끓여 먹는데 당분간도 물을 또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수돗물 수질 자체는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게 환경부 입장인 거예요? 네네네. 환경부랑 부산시 이제 둘 다 문제가 없다. 시민들 이렇게. 정수기도 모자라서 정수기를 끓여 먹는다네요. 그 시민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시민들은 이제 불안감을 계속 호소하시죠. 이게 너무 입장이 상반되게 배치되니까 우리는 그럼 과연 뭘 믿어야 되나. 그 우리 불안감을 하고 있죠. 저는 뭐 서울 살고 있지만 가끔 수돗물 먹을 때 있잖아요. 그냥 뭐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 아리수 뭐 아리수. 양치하다가 그냥 삼켜버릴 때도 있잖아요. 전 없습니다. 세수하다가 그냥 샤워하게 하고 먹잖아. 안 먹어요. 근데 이게 뭐 일상적으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그럴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죠. 라면 끓이고 이럴 때 수돗물 끓이는 분 수돗물 끓여요. 당연히 수돗물 끓이지. 왜 생수를 끓여? 생수를 끓이는 분도 있어요. 아 끓이는데 왜? 간 기자는 라면 생수를 끓여요. 수돗물 끓여요? 원래 수돗물로 끓였는데 이제 생수로 끓이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끓일 때도 불안하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왜 가만히 있지? 이게 뭐 시에서 입장문이 안 나왔어요? 강 기자 보도 뒤에? 시에서도 뭐 이제 원론적인 환경부랑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은 수돗물 수질에는 문제가 없고 뭐 조류 차단막이라든지 또 이제 뭐 설치해서 그 이제 취수할 때 깊은 곳에서 물을 떠올려가지고 최대한 녹조 피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대책들을 내놔. 아니 근데 여기 댓글처럼 막 뭐 냄새가 난대잖아 지금. 이건 실제로 이 수돗물 때문에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네네. 뭐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실제로. 또 저희 이제 회사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제보가. 네. 물이 불안하다. 이걸 뭐 좀 제대로 검증을 해달라. 기자들이 식으로 불안감을 많이들 호소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인데 이게 그러니까. 참. 자, 근데 사실 이게 마시는 물뿐이 아니라 이게 몸을 씻는 물이고 하니까 또 아이한테 또 어떻게 또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아이한테 그쵸.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더 그럴 것이고.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시는 물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이제 뽐뿌 댓글에 과일, 쌀, 농산물 저거 다 물 길어다가 농사 짓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농사 짓는 분은 또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 누가 먹었을까? 이게 사실 그 정수하는 수돗물도 있지만 농업용수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마이크로 시스틴 농작물에서도 검출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확 무섭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경남 경상도 지역의 농산물 전반적으로 다 타격이 가는 거 아닌가요? 네네. 일단은 쌀이랑 무랑 배추 이거를 검사를 했는데 다 기준치 뛰어넘는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됐고요. 오우 쉣. 근데 식품에 이 녹조 마이크로 시스템이 얼마나 검출됐느냐 이런 거에 또 기준이 없어요 지금 우리.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검출되고 난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녹조 독소 시험법이나 기준들을 좀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그거 왜 지금까지 없었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거 왜 없었대? 없었습니다. 강혜석 기자가 조지지 않아서 물어보지 않아서 미치는 영향을 좀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지금. 아니 치매와 성기능 장애와 각종 질환과 간 기능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뭐 영향을 끼치긴 하는데 뭐 굉장히 미미하다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먹는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전문가분들은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거 뭐 엄청 많이 먹어야 뭐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사람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도 정부와 관계부처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정확히 근거에 의거해서 일단 지금 농민분들은 근데 이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낙동강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전히 뭐 계속 이 물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경상도 사시는 분들 또 우리 경상도에 나는 이 농작물 드시는 우리나라 분들 다 지금 이게 뭐 낙동강 유역 그쪽 일이겠지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요즘에 딱 뭐가 터지면은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냐,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네이버 기사 댓글. 네, 네이버예요. KBS 네이버 기사에
뭐 강 기자 기사 하겠죠. 네. 찬 땡땡땡님이 보호 개방보다 근본 원인은 근처 농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가축의 분뇨 등 오염물질 농약 등이 현실적인 문제다. 최근에 참외 또 대량으로 버려서 수거한다고 뉴스도 나오더만. 유튜브의 건곤감리님이 함부로 강에다 오염물 투척하는 몰상식한 놈들이 문제예요. 자기 논에 농약 뿌리고 나머진 수로나 강에다 함부로 버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런 말 하면 누가 요새 같은 세상에 그러냐고 한다. 근데 직접 가서 보면 알 것이다. 개념 없는 사람 정말 많다. 그러니까 주변에 오염물들이 많은 게 문제다. 그러니까 또 과영양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영양분이 너무 과하게 공급돼가지고 녹조가 너무 많이 번식을 한 거다. 자, 요런 관점도 일리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녹조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원인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도 이 오염물질도 녹조를 좀 증식시킨다. 이게 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이런 거를 원래 규제를 하고 볼 수는 없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녹조 발생한다. 이것만으로 이건 아니지만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니 근데 한강도 그렇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만 두냐고. 이걸 뭐 단속을 하고 이거를 가축의 분뇨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게? 네. 그걸 안 했나요? 관리 감독은 이제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낙동강에 사각지대 있으면 곤란하잖아. 네. 식수원인데 이거를 그래도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지금 시청이잖아요. 앉아 있는 데가. 네. 환경과 남아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 물어보고 싶다. 근데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도에서도 이제 도 차원에서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남도, 경북도 경북도 그렇죠. 적인 차원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좀. 그러니까 이 오염수 이게 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똑바로 안 됐다는 거고. 자, 다른 원인 또 있어요. 추억의 뽐뿌의 피스님이 이거 다른 강은 몰라도 낙동강은 보호를 만들면 안 됐다. 원래 물이 더러워서 보호 만들기 전부터 녹조가 심각했는데 보호 생기고 더 심각해졌다. 왜 저 지랄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 덕후에는 녹조는 4대강 전에도 후에도 더 난리다. 내 평생 낙동강 녹수를 안 들은 데가 없어. 자,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4대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4대강 사업.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보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김 기자랑 같이 사회부 있을 때, 제가 그때 낙동강 녹조 취재 갔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이제 4대강 사업 때문에 낙동강 합천보 때문에 이게 녹조가 심해졌다. 이포보도 그 근처 아닌가? 이포보는 경기도 쪽이죠. 죄송합니다. 그 확연하게 색깔이 달라졌다. 그래서 갔었거든요. 그게 2012년이에요. 지금 10년 뒤에 지금 그때 기자 안 하던 강혜슬 기자가 돼서도 지금 똑같은. 그때는 어땠어요? 진짜 우리는 사실 녹조를 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그냥 가서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의 그 공장에 동화에 나오는 이렇게 난쟁이들 이렇게 젓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초록색도 그런 초록색이 없어요. 그걸 쭉 해갖고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충격적이야. 이게 숙수원이라니.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0년이 지나서 계속 그러면 어떡하죠? 저 일단 이게 그 4대강 보, 이거 4대강 관련해서 만들었던 보가 영향이 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겁니까?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인근에서 어민 생활을 하셨던 한 30년가량 했던 그 분들을 취재를 하면서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4대강 전에도 녹조는 있었는데 4대강 이후에 이게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걸 좀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이제 어쨌든 보호가 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이 남조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4대강 보호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간이 햇빛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유속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유속을 이제 보호로 막아놨으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되게 화가 나는 게 지금 강 기자도 얘기했지만 늘 현장에서 오래 산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아니래 자꾸. 내가 맞다는데 꼭 그래. 지금도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건 4대강 얘기는 해도 이제 MB가 이제
8월 15일 8.15 특사로 나오시느냐. 뭐 못 나오겠던데 다시. 그러니까 이 강 기자 보도 보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와 계시긴 하죠. 지금 일단 병 때문에 나와 계시긴 하는데 집에 계신다고 해요. 근데 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다. 4대강 이후에 그랬다는 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거다. KBS 유튜브 댓글 보시죠. 이수빈님이요. KBS 유튜브에 이미 4대강 사업 전에도 녹조는 심했고 4대강 때문이라기보단 기후 변화로 인한 높은 온도 때문에 저렇게 생기는 거다. 제발 선동 좀 하지 마라. 미국도 기후 변화로 인한 녹조가 역대 최대다. 덕후예요. 진짜 같은 대한민국 좁은 땅에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아무튼 제발 낙동강에 폭우 좀 뿌려주면 좋겠다. 녹조라떼 너무 걸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 이상 기후가 워낙 요새 많긴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뭐 일리는 있는 주장입니다. 그 고수온에서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계속해서 이 강의 온도가 옛날보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앞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보호 개방. 네. 보호 개방이랑 이제 이 오염물질 좀 적게 들어오게 하는 거. 네네. 이거는 국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뭐 바꿀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정부가 이거 나서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환경부가 담당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자. 본부 댓글에 천천천사님이 환경부도 잘 모른다고 서로 대책 마련하고자 사전에 약속된 일정 쌩 까고 서로 날랐대요. 장관이 튀었다고 합니다. 이거 유명했죠. 네, 뽐뿌의 제노님이 아니 원인 규정은 못해도 앞으로 대책이라도 말해야지 빤스를 하면 어떡하냐. 자, 환경부 장관이 도피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이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이제 낙동강이 하류 지역의 녹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환경부 장관이 이제 직접 내려와가지고 이제 녹조 상황을 좀 살펴보고 또 일련의 지금 논란들도 있었으니까 환경단체들하고도 좀 얘기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좀 요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일정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왜? 뭐 다른 예정이 없던 뭐 다른 일정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환경단체와의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피하고 싶었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간담회가 자리에 안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게 뭐 기다리는 화면이 있더라고. 네. 다 자료도 이렇게 책상에 깔아놨는데 안 왔어. 왜 안 오지? 근데 안 오더라고. 나타나지 않으셔가지고. 아니 그건 너무 뭐랄까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한 거죠. 이 일련의 상황들을 무책임한. 시당초 왜 그런 일정을 잡았지? 일단은 뭐라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내려왔는데 정면 돌파할 자신 없어. 막상 보니까 할 말이 없어졌나? 뭔가 그냥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녹조랑이 사실 뭐 좀 시간이 지나면 가을 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달래려고. 없어지면 또 뭐라 안 하겠지 뭐. 까먹고 냅두겠지.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근데 본인이 놀란 거야. 이 정도야? 뭉갤 수가 없는 수인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가고 나서 정말 지역 언론이나 지역 시민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환경부가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기관인데 계속 안전하다고 해놓고 막상 이렇게 와가지고 도망이 가버리니까. 자기는 팀이면 끝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환경부 장관이랑 환경부를 여기 영남권에 묶어놓고 해결할 때까지 오지 말라 그래야 돼. 네. 맞아. 그렇습니다. 근데 오진 않아도 그러니까 뭐 거기에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으면 뭐 그렇게 뭐라고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뾰족한 대책을 내놨나요, 환경부가? 일단은 저희 보도 나가고 나서 다음 날 뭐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던데 이 창녕 하반부의 수문을 잠시 열고 방류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이것도 이제 환경단체들이 보기에 이런 찔끔찔끔하는 수문 여는 거는 도움 안 된다. 방류가 대책은 아니죠.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또 내놓지 않았다. 뭐 잠깐 수문 열겠다. 또 아니면 뭐 녹조 제거제 뿌리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일시적인 상황을 충분히 대책이다. 해왔던 거예요. 매년 해요. 또 매년 하던 걸 또 이제 뭐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장관이 하라고 해서 하면 뭐 좀 다 다르나? 장관물 뿌리면 좀 나은가? 장관물. 자,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환경 단체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주로 말씀하시나요? 이게 뭐 만나 보였을 텐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볼을 열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 아니 볼을 왜 자꾸 막아놓는 거야?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볼을 폭발하자는 주장도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아예 그냥. 근데 지금 이 지경이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진짜. 근데 그 볼을 막아놓음으로써 얻는 그 이득이 뭐죠? 농업용수가 이제 가뭄 이럴 때 부족하기 때문에 넣었다가 물을 끌어다 쓰는 건데 때문에 보호 개발도 쉽지가 않아요. 요거를 중류 지역 쪽에서는 용수 부족하니까 반대하는 농민들. 아니 마이크로 시스틴 있는 농업용수보다는 간단한 문제는 아닐 테니까. 농민분들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호가 있어 왔으니까 그 보호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에게 보호 없앤다 그러면 그것도 또 천천병력일 수도 있죠. 쉬운 문제는 아닌데 원래 정부가 하는 일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그 원래 역할이에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모두에게서 조금이라도 욕을 덜 먹고 모두가 좀 다 만족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묘안을 찾아내는 게 정부 부처와 장관과 대통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카메라한테 하는 얘기예요. 시청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시청자 그러지 않습니까?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 아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물이잖아. 물.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기상이변 같은 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매년 그러면 이 마이크로 시스템에 대한 공포와 이상한 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뭐 경상도 분들은 살아야 된다는 건지 예? 아니 그 지역 언론들도 이걸 크게 다루고 있나요 요새? 계속 이제 연일 다루고 있어요. 아 같이 이제 뜨거운 현안이긴 하네요. 네, 뜨거운 현안이죠. 시장님은 뭐라고 안 하나요? 시장님께서도 이게 정말 계속 원론적인 대책만. 그러니까 환경부랑 지자체랑 똑같아요. 계속 별로 이상 없다. 안전하게 정수에 더 신경 쓰겠다 이거니까. 그럼 진짜 뭐 하다못해 안심할 수 있게 쇼라도 하든가. 수돗물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드시고 이런 거. 그럼 하든가. 그런 거는 쉬울 텐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그거라도 해. 몸으로 때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좀 하시라고 해요, 시장님. 그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떠가지고. 그 고 아베 전 총리 그 후쿠시마 농산물 그쵸. 먹방 하시고 했잖아요. 그쵸. 그 정도 패기는 있어야지. 정치는 그 정도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각오는 있어야 하는 그러게. 아니 왜냐면 그거라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물은 이거 방송 끝나고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참.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게 지금 뭐 날씨가 또 약간 선선해지면 또 줄어들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또 선선해졌다고 그냥 땡 해버리면 또 내년에 또 할 거 아니야. 또 아이템. 또 이게 낙동강 주변에서 특수 구간에서 이제 막 산책하시고 또 수상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네. 그렇지. 네, 요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좀 명확한 기준이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조가 발생했을 때 좀 권고 수준으로만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지 마라 하는. 엔간하면 타지 마라. 네, 하는데 수상 스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취재를 해서. 그러네. 그럼 관광 레저 사업도 타격이 많이 크겠네요. 그렇죠. 관광 레저 사업도. 하지만 녹조 위험하니까. 아니 근데 레저보다도 일단 먹는 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참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심란하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 취재를 하거나 좀 더 알아보실 계획이 혹시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녹조 계속 상황 지켜보면서 그 부산의 수돗물도 그 교수팀이 조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살펴볼. 부경대가 핫하네 요새. 근데 만약에 부산의 수돗물에서도 뭔가 나왔다, 검출됐다 하면 정말 부산 시민분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만히 안 있겠죠. 이제 그 결과를 지금 좀 기다리고 그렇게 안 나오길 바라야죠. 그렇게 안 나오길.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분들 또 경남 도민분들, 경상 도민분들 건강에 정말 문제 없는 선에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예수 기자 오늘 우리 댓글 읽어주신 기자들 처음으로
출연에 설명을 길게 해줬는데 오늘 출연해보니까 중미이지만 어떻게 소감이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런 핫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그래서 퇴근도 안 하고 저녁 약속도 미루고 있습니다. 아 섭외를 늦게 요청받았나 봐요? 아니야. 저녁 약속 어제 했는데 어제? 어제 너무 빠르네. 원래 전날에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강혜슬 기자가 이제 인싸 기자이기 때문에 약속이 매일 있는 거지. 아니 어제면 누구라도 있지. 저 오늘 없는데. 아 오늘 근데 처음 출연인데 설명 잘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아니 뭐 그냥 쑥 찌르면 쑥 나오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부산에서 뭔가 중요한 이슈 있으면 제가 또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모 기자가 그 KBS 수뇌부가 시켜가지고 4대강 보호 만들어서 좋아요라는 그 녹취 그 인터뷰를 따오라고 시킨 거야. 그런데 그 기자가 그 지역을 가가지고 주인분을 다 붙잡고 4대강 이것도 너무 좋아요라는 인터뷰를 딸리고 계속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존댓말 안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응? 있는 그대로. 그 대수관도 없다고 하니까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뭐 진짜. 네 시각이 그런 거 아니냐 막. 참 옛날에 참 그런 극악무도한 시절이 있었네.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 문제가 많지만 그때 문제 더 노골적이고 심각했죠. 자 아무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꼭 해결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녹조 관련해서도.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도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루고 싶은 기사가 있으시다면은 이 의견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에도 구조할 눌러주세요. 압도적 구조활이 필요하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고 생각했습니다.